오, 에어다. 700, 5040. 민아 에어 신었어. 맥스야? 그럼 조단? 어? 지금 발음이 너무 수용이 88은 에어 조단. 단이라요, 이름이. 너 오늘 자꾸 왜 그러니? 아니 선생님 너무 너도 지민화되고 뚝민이화되고 있어?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이상기치 방법.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이상기치 방정식 하나도 안 했니? 했지? 했을걸요? 자, 어디까지 했니? 볼샤르 법칙까지 했니? 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볼샤르 법칙까지 했니?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도 했니? 계류삭 법칙도 했니?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책은 5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번호 몇 번이었지? 5까지 6차례지.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지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샤르 법칙을 이용한 보통 교과에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법칙과 책은 교과 과정에서 나타내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으로 옛날 방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기체. 자, STP라는 말을 쓰기로 할게요. STP. STP는 무슨 뜻이지? STP. HTP가 아니고 STP. STP. 템퍼러처. 표준 스탠다드 템퍼러처 그리고 저 아니죠. 프레셔. 그래서 무슨 상태? 표준 온도 기압. 표준 상태 기압. 라고 얘기하죠. 화학 시간에 했을 텐데. 했어. 여쭤본다. 자, 근데 화학에서는 표준 상태가 두 가지를 써. 그래서 조심해야 돼. 저 입술 생긴 게 꼭 돌멍게처럼 생겼다. 개못 생겼다.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암 같아. 암이요? 선생님이 전에 부평역 지하상가 가다가 기절할 뻔했잖아. 그때 늦은 시간이 한 11시쯤 됐는데 그쪽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거든. 수업을 끝나고 막 내려가갖고 지하상가 갔더니 다 닫혔더라고. 캄캄하잖아. 딱 도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 어떤 아줌마인데 그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이야. 여기 얼굴에 막 그 혹처럼 표주박처럼 막 대롱대롱 달렸어. 엄청나게 많이. 응? 되게 힘들지.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단 말이야. 갑자기 딱 나타난 거야. 깜짝 놀랐어. 덜렁덜렁 달려있는. 여기에 막 대롱대롱 무지단 많이 달렸어. 그게 암이다 보니까 혈관도 들어가고 그래갖고 함부로 자를 수도 없어. 저기 집에서 날 때마다 가위로 잘라? 그리고 막 얼굴이 전체적으로 부어 있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암덩어리가 있는 거지.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겠더라고. 자, 아무튼 화학에서의 표준 상태는 두 가지야.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에서 STP야. 전기화학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표준 상태가 있는데 얘는 표준 상태라는 게 뭐냐면 0도씨 1기압이란 뜻이야. 0도씨 1기압이라는 걸 표준 상태라고 하거든. 근데 화학에서는 달라. 전기화학에서는 25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라고 해. 그냥 약속을 처음에 그렇게 다르게 썼어. 근데 그 애는 STP라고는 안 해. 그냥 표준 상태라고 얘기해. 그래서 표준 상태 화학은 두 개가 있어. 조심해야 돼. 일반적으로 기체 법칙을 얘기할 때는 STP야. 0도씨 기준이 달라서 그래.
표준 전위라는 걸 설정할 때 표준 전위가 0도씨, 25도씨 일기압에서 정의하거든. 그리고 전기화학 쪽 산화환원 반응 나오고 전지가 나오고 이럴 때 표준 상태다 그러면 25도씨 일기압이라고 쓰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기체 1몰에 대해 이상기체 1몰이야. 얘는 아직도 깜빡거리는구나. 자, 기체 1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일-샤르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T분의 PV라는 녀석은 T0분의 P0 V0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 얘네들을 1몰에 대해서 위상태를 적용해 보면 자, 0도씨일 때 몇 켈빈이 되지? 23 켈빈이 돼 버리고 또는 그냥 273K라고 많이 써. 자, 일기압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가 일기압이었지. 자, 이렇게 얘기하고 곱하기 1몰의 부피는 얼마가 돼 버리지? 22.4 리터가 돼 버리지.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지. 1리터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야. 아시겠어요? 0.1 자, 1리터가 10cm, 10cm, 10cm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cm인 거거든. 그럼 0.1 곱하기 0.1 곱하기 0.1이 되는 거지. 미터로 환산했을 때.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봤어요. 계산 잘하는 사람. 점이요? 지민이. 저 절대 계산 못해요. 자, 왜 못해? 딱 나왔는데 8.31 줄 퍼 몰 K라고 하는 값이 됐대. 화학에서는 이 단위를 잘 안 써. 화학에서는 나중에 일반화학 배우면은 이 단위로 기체상수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은데 화학에서는 보통 쉬운 수준에서는 다르게 합니다. 얘는 273 켈빈이야. 자, 얘는 1atm이야. atm이라는 거 뭐지? 이 atm이라는 것은 현금 지급기를 얘기하지. 자동 현금 지급기가 ATM이에요. 자, 근데 1몰일 때 얘는 22.4 리터라고 써. 그러면 이 값 계산하면 얼마가 되지? 아까보다 계산 좀 쉽다. 이 얼마야? 지민아, 이거 얼마지? 0.082 ATM. 어우, 잘하셨어요. 그래서 요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쓰지? 어리라고 쓰고요. 얘를 기체상수. 대학물리 책에서는 얘를 보편 기체상수라고 해. 오케이? 보편 기체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기체 M몰에 대해서 같이 표준 상태에서 기체 M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체 M몰이 되면 자, M몰에 대해서 부피가 얼마만큼 증가하지? M배만큼 증가하겠지. 맞아요? 부피가 M배만큼 됐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네. T분의 PV란 녀석은 얼마? N얼이 되는 거지. 얼의 N배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걸 이항시키게 되면 얘는 PV라는 값은 N얼 T라고 쓰는 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선생님 어저께 수업하다 빡쳤어요. 1학년에 수업하는데 평소에 월요일날 안 오는 애가 있어. 영재원 수업하는 애가 있어. 승아 후배야. 이 녀석이 갑자기 온 거야. 1학년에. 이 녀석이 갑자기 왔어. 영재원 수업 끝났는데도 안 오거든 보통. 너 수업하다 말고 한참 이제 막 하다 너 웬일이야? 그랬더니
제가요 코로나 걸렸는데요. 영재원에서 오지 말라 그래갖고 엄마가 학원가를 사고 놨어요. 그 마스크를 쓰고 오긴 했는데 수시로 벗잖아 1학년 애가. 물도 뭐 애들인데 막 먹지. 한 녀석이 과자 먹었는데 그걸 또 집에다 대고 쏟아 붓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갑자기 어저께 멘붕 왔잖아. 코로나 스트레스가 갑자기 온 거야. 그러니까 수업하는데 갑자기 막 열이 나는 것 같아. 내가 막 열이 나는 것 같아. 그러더니 목이 또 칼칼하니 아프기 시작해. 근데 오신 거 아니 아무튼 그래갖고 어저께 집에 갈 때 소독했지. 알콜로 5시까지 소독했지. 4시간 동안 술 마시는 게 나는 신기해. 4시간 동안 술 마시는 게 6시간 먹었지. 혼자 먹는 선생님 친구하고. 선생님이 사주니까 친구들은 행복하지. 지금 그때 먹은 술이 지금 깨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한번 얘기해보자.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했어. 계율삭 법칙을 얘기했어. 계율삭 법칙은 어떻게 얘기하지? 계율삭 법칙은 어떻게 얘기하지? 작은 P분의 BD. 자, 얘는 P라는 녀석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했지. 맞아요? 자, 한편 같은 부피에 분자가 많대. 분자가 많으면 압력이 어떻게 될까? 충돌 횟수가 많아지잖아. 충돌한 녀석이 많아지니까 압력이 증가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P라는 녀석은 분자수 라지 n에 비례한대. 오케이? 자, 그리고 샤를 계율삭 법칙을 얘기하면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압력일 때 절대 온도에 비례하지. 맞아요? 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기체 분자수가 많으면 부피가 어떻게 되니? 커지겠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됐대요. 그렇다면 압력과 부피라는 녀석은 입자의 개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하네요. 이 식을 많이 써요, 요즘. 물리원에서 바뀐 교과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식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해. 자, 이때 비례상수를 써서 PV라는 녀석은 비례상수가 뭐가 돼? KB야.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거야. 우리 기체분자운동 이론에 얘기해서 살펴봤던 상수 있었지? 볼츠만 상수로 해서 KB NT가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KB는 뭐라고요? 볼츠만 상수야. 그런데 말이죠. 이 KB라는 녀석은요. 아보가드로 수분에 뭐가 돼? 기체상수라고 쓴대요. 이 값이 계산하면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이 돼버려요. 이걸 넣어보면 얘는 뭐가 되지? NA분의 R 곱하기 N 곱하기 T지. NA분의 N이 뭐야? NA분의 N이 몰수잖아. NRT가 된 거지. 같은 식이란 얘기야. 이해해? 그래서 모두 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기체상수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옆쪽에 그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력학 제1법칙. 수련회 언제 간 거야? 어제 갔다가 오늘 온 거야? 1박 2일? 어디로 갔는데? 강화도에 학생 수련회?
학생 수련관 고려산성 있는 쪽, 고려산 있는 쪽. 거기는 아니면 그냥 신라 유소 트레이라는 강당 같은데 있고 애들 수련을 하는 장소가 있나 봐요? 있어요. 화도 쪽에? 네. 화도 쪽에? 그건 이제 모르겠는데 그- 안 나갔어요. 저희가 호텔 밖에 안 나갔어요. 아, 너 침대 지키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얘 움직이면 체지방률 이제 50도 내려 40도로 내려가서 50도 자, 연력학 제1법칙을 보자. 유소셀 그 침구가 막 꿀이지 않니? 네. 침구 냄새 나지 않니? 아니 아니. 옛날에 강릉에 있는 유소셀 들어갔어. 그래갖고 예약해 놔갖고 들어갔는데 그냥 예약 취소하고 나와갖고 숙소 딴 데로 옮겼잖아. 방은 되게 넓은 거 줬는데 막 냄새가 나는 거야. 뭐 뿌려주잖아. 침구에서. 아 맞아요. 화장실에서 마라탕 냄새가 나긴 했어요. 누가 마라탕 먹고 와서 거기서 똥 싸서 그래. 지민이가 범인이겠네. 응? 너 마라탕 먹고 갔지? 가기 전날. 아 우리는 찾아서 그래갖고 뿌르륵 싸니까 마라탕 냄새 나지. 마라탕 왜 먹어? 맛있잖아요. 맵지 않아? 아 저도 마라탕을 1.5단계랑 하나 몇 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 아니었어. 3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었는데 3단계 주모는 못 먹지 마라탕. 아이 좋아하지 않잖아. 싫어하잖아. 주면 먹어요. 아니 공짜면 먹지. 양잿물도 먹는데. 응? 범인은 매운 거 전혀 못 먹고 애기 입맛이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저 중국 음식 자체가 싫어? 짜장면을 싫어해? 어머니는 짜장면이 좋다고 하셨어. 몰라? 저는 그 중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 짜장면은 한국이에요. 아 한국 음식이구나. 아 짬뽕도 좋아하겠다. 짬뽕 일본 음식이야 짬뽕은. 그 나가사키 짬뽕 아니 짬뽕 자체가 일본 음식이야. 원래 일본 근데 이제 고춧가루 넣어갖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변형이 된 거지. 중국에 가면 짬뽕이 없어. 일단 사천 들어간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천? 그 고추 들어가잖아. 사천 짜장 이런 거 맵잖아 다. 매워야 맛있는 거예요. 어? 약간 짜파게티에 고춧가루 넣는 근데 느낌. 모든 음식은 다 매워야 맛있어. 요즘 이제 선생님 매운 거 조금씩 먹고 있는데 근데 매운 거 안 먹어요. 원래 안 먹어.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이 연때까지 먹었던 중에 가장 매웠던 게 뭐냐면 몇 년 이제 올해부터 좀 많이 매운 걸 먹으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가장 매운 게 비빔냉면, 아 진짜 에바. 쫄면. 아 뭐야? 뭐가 매운 비빔냉면하고 쫄면. 그건 그냥 상큼한 거. 그다음 비빔밥. 그다음에 국물 있는 걸로는 짬뽕, 내장탕. 이거 굉장히 매운 맛이야. 선생님 다대기는 다대기 안 넣으세요? 국밥에 그럼? 어디에다가? 국밥에다가 다대기 안 넣으세요? 아 요즘은 넣는데 작년에는 안 넣었어. 재작년까지는 안 넣었어. 선생님 그러면 진라면 매운맛. 선생님 그럼 옛날에는 육개장도 맵다고 느끼시는 거 아니죠? 육개장은 좋아하는데 땀을 엄청 흘리면서 먹어. 와 에바가. 와 진짜 야 도건이랑 비슷한 거 같아. 지금 신라면 육개장 얘기하니까 땀 나잖아. 선생님 도건이랑 비슷한 티하는 거 같네요. 왜? 도건이도 지금 그 비빔냉면 먹고 매워했대요. 팔도 비빔냉면. 그건 에바다. 선생님이랑 똑같잖아요. 난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쭈꾸미 볶음 이런 걸 먹지. 조만간에 매운 불닭발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난 닭발집 가갖고 전에 이제 선생님 친구들하고 갔는데 닭발집 가갖고 뭐만 먹었냐면 주먹밥만 먹고 왔어. 아무리 진짜 맵긴 해요. 아무리 매워도 술로 소독하면 돼. 응? 나같이 그러면. 그 속 버리지. 국물 닭발로 시작하세요. 어? 뭘로 시작해? 국물 닭발로 시작하세요. 국물 닭발은 왜? 국물 닭발 약간 떡볶이 느낌이에요. 선생님 떡볶이 매워서 싫어. 떡볶이가 왜 매운 거지? 떡볶이가 매우면 매운 불닭발도 못 먹어요 그거.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는 떡볶이를 물에 헹궈 먹었어. 진짜 김치도 햄버거 먹어요. 김치는 먹지. 근데 사실 거의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매운맛을 안 겪어본 애들. 어?
저도 근데 나티전 씻어서 먹었는데 옛날에는 초3 때. 근데 이제 좀 더 나이 먹고 대학원 다닐 때는 떡볶이 국물에다가 순대를 찍어 먹었지. 네, 떡볶이. 아. 아니, 순대 있잖아요. 오늘 우리 동네 순대 아줌마 오는 날이구나. 순대 쌈장 찍어 먹어도 맛있다는 거 알아요? 어? 순대 쌈장 찍어 먹는. 쌈장? 네, 쌈장 찍어 먹은 적 있어요. 쌈 그거 어디야? 밑에 지방에서 그렇게 먹는 데가 있던데. 소금 뭐 전라남도 쪽에서 그렇게 먹어요. 고추장 찍어 먹고 초고추장 찍어 먹더라. 그 저희 아빠가 전라남도 쪽에서 그렇게 먹었어요. 쌈장도 찍어 먹고. 전라도? 전라남도. 근데 맛있는 게 뭐가 맛있는지 아니? 순대는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거기에다가 순대를 구워. 프라이팬에. 그럼 맛있어. 아무도 안 먹는다 이거는. 약간 기름 먹은. 그냥 쫄깃한 거 없지 않아요? 그래. 근데 대신 결심했어. 오늘 순대를 사가서 먹는 거야. 자, 연력학 제1법칙. 해장해야 되니까 소주 한 병에다가 순대 딱 먹으면 되겠다. 해장을 해요. 자, 연력학 제1법칙은 어제 술을 많이 먹었거든. 근데 왜 술도 마시냐? 지금 왜 해장? 술은 술로 풀어야지. 진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사람 같아. 어? 어린 한게 왜 술을 먹고 아니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별에 어떤 사람이 술 먹잖아. 근데 내가 술을 먹는다 이거 읽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고.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 있어. 그 어린 왕자가 허구인 거 알죠? 네? 보아뱀이 코끼리 먹으면 어떻게 될까? 보아뱀은 죽습니다. 찢어서 죽어요. 어? 찢어져서 죽어요. 그만큼 손질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코끼리가 손질해가지고 이게 다리 먹고. 야 걔가 손이 있냐고 어떻게 손질해? 손 먹고. 아니 걔가 손이 있냐고 어떻게 손질해? 입에 먹고 입질했겠지. 내장. 지민이는 뭐 그런 거네.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을 3단계로 얘기해봐. 냉장고 문을 열다. 코끼리를 넣는다 닫는다. 들어가네. 자, 그러면 그럼 기린을 넣는 방법. 몇 단계로? 귀를 외국어한테 이상해. 몇- 5단계. 아니 네. 4단계? 문을 연다. 기린을 접는다. 기린을 넣는다. 문을 닫는다. 제가 생각하면 이거는 그래요. 문을 연다, 코끼리를 빼낸다, 기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아, 좀 전 그 냉장고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냉장고인데? 저는 그 냉장고였어요. 아, 그랬어? 김치 냉장고였구나. 자,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은요.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되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산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체가 하는 일. 야, 책이 너무 성의 없게 쓰여졌다. 할 게 뒤지게 많네. 자,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우리 일은 보통 어떻게 했지? 일의 W는 일 크기 구하기. W는 일본? 후쿠시마? T 같은 거 붙은 거. 저 새끼는 순 야동에서 본 일본어만 배워갖고. 인타 새끼여서 그래. 야매생. W는 F? T. 그 델타 U. 델타 뭐였는데 델타. W는 W는 F? S. 그렇지. W는 FS. 힘의 크기 곱하기 S가 뭐지? 이동거리. 변이가 되겠지. 오. 중국. 요즘 뭐. 자, 그러면 어떻게 기체가 일을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오늘 적분을 좀 해볼까? 렌즈다. 워터웨어구나. 제가 들을 때. 자, 여기 피스톤과 실린더로 이루어진 개가 있어요.
실린더. 효율인가? 딸린더. 자, 이 피손과 실린더의 단면적이 A야. 이쪽에 기체의 압력이 P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압력에 의해서 이 벽에 힘이 가해지겠지. 우리 압력 구하는 식 어떻게 구했었어? 압력은 힘을 받는 면의 넓이분의 힘의 크기라고 얘기했었지. 이때 F는 그렇다면 뭐가 되지? AP. P 곱하기 A가 돼버리지. 네. 이거를 우리는 힘이라고 흔히 얘기 안 하고 힘이지만 전압력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뭐라고 불러줬대? 전압력이라고 불러줬대요. 전압력이라고 했대요. 자,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서 이 피스톤을 뒤로 밀어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피스톤이 뒤로 밀려났어요. 이때 밀려난 거리가 델타 X만큼 밀려났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동안의 한 일 델타 W라고 하면 델타 W는 뭐가 되지? 델타 W는 PA 델타 X. PA 곱하기 델타 X라고 썼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A 곱하기 델타 X는 뭐가 돼버릴까요? 뭐가 있어요? 응? 이거 곱하기 이거 늘어난 부피가 되겠지. 팽창한 부피 돼버려. 델타 V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오케이? 얘를 극한을 치어서 아주 작은 값으로 바꾸면 아주 작은 델타는 뭘로 바꿔 쓰기로 했지? 아주 작은 델타는 뭘로 바꾸면 될까? 델타가 매우 작으면 수학에서는 그렇게 쓰기도 해. 소문자 델타를 쓰기도 해. 진짜요? 자, 얘는 D로 바꿔 쓰기로 했어요. dW라는 녀석은 P 곱하기 dV라고 쓰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다면 얘를 다 작은 녀석을 모으면 뭐가 되는 거야? 모으는 게 적분이야. 아주 작은 델타를 모으는 게 적분이거든.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 W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dW라고 하는데 얘는 인테그럴 PdV가 되었다라는 1차 결과를 일단 써줄게. 너무 어려워요. 얘를 바꿔보자. PV 그래프에서 오늘 수업 빠진 녀석들은 다 빙구 될 거야. 자, 이미 빙구라고 너는? 빙구 아니고 난 더빙구. 또 민주당 좋아하는구나. 덧자 붙이는 거 보니까. 그를 좋아하죠. 자, 그걸 걸리냐? 뜯어서 이렇게 먹어야지. 아니 뭐해? 한번 남겨. 에휴. 선생님 반성서가예요. 와 이거를 떠올라. 제 여기서 가르쳐줘요. 반성문 가르쳐. 준모가 배고파서 죽게 떠서 먹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만약에 P가 일정하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특별한 처음 부피 V1에서 나중 부피 V2까지 얘가 팽창을 해 나갔단 말이야. 이때 팽창했을 때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자, 이게 P 값이거든. 이게 W가 되는 거야. 그래서 W는 뭐가 되지? P 곱하기 델타 V가 돼버리고 얘는 P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해해? 그런데 압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를 한번 살펴볼까? 압력이 일정하지 않대. 그냥 마구잡이로 그릴까? 있는 과정으로 그릴까? 있는 과정으로 그릴까? 압력과 부피가 이런 과정으로 돼 있다라고 해보자. 진짜 마법사네.
P가 일정하지 않지. 네. 이때 자 이쪽에 나타나는 값 V1에서 얘가 이쪽에 나타나는 값 V2까지 변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자. 이때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도 뭐가 돼? W가 되거든요. 그럼 이 면적을 그냥 쉽게 구할 수는 없잖아, 그지? 네.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때 면적은 이렇게 구해요. 여기 부분에 아주 작은 막대를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이 순간에 얘의 압력이 뭐가 되는 거지? P야. PI라고 할까? I는 인덱스야, 그냥 첨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녀석은 뭐가 되지? 델타 V야. 델타 V. 부피의 변화잖아. 그렇다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지? 델타 W야. 델타 W는 얼마? PI 곱하기 델타 VI가 되지. 이거를 델타 WI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이 전체 면적을 다 구하면 뭐가 되니? 전체 1이 되겠지.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시그마 델타 WI라고 써. 오케이? 즉 얘는 자 시그마 PI 곱하기 델타 VI라고 쓰기로 하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면적을 다 구하면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지? 남는 부분이 있어요. 남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야. 이해해? 이곳까지 다 구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그럼 얘를 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아주 아이를 조밀조밀하게. 그렇죠. 델타 VI를 엄청나게 작게 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얘는 약에 대략적인 값이기 때문에 참값에 만들기 위해서 얘는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지. 리미트는 영어로 무슨 뜻? 극한 제한을 걸다. 제한하다는 뜻이지. 뭘 제한합니까? 델타 VI의 크기를 0으로 만들어줘. 오케이? 델타 VI의 크기를 0으로 만들 때 시그마 PI 델타 VI라고 쓴 거야. 자, 여기에 나타나는 리미트 시그마는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게 되거든. 그래서 얘를 하나의 기호로 바꿔줬어. 어떻게 바꿔줬냐면 S를 위아래로 길게 잡아당겨. 자, 뭔가 본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야? 적분의 기호가 되지. 인테그럴이라고 읽어줘요. 아, 저게 적분이에요? 네, 인테그럴이라고 읽어주고요. 처음 부피 V1에서 V2까지지. 여기다 구간을 줘줘요. 시작, 끝. 아래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야. 요거 이렇게 아래 한글로 치면 이렇게 칠 수 있을 거야. INT, 인테그럴이라는 뜻이야. From V1에서 to V2라고 쓰면은 이런 기호가 생겨. 아래 한글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줘. 얘는 P 곱하기 아주 작은 델타는 D로 바꿔서 DV라고 해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쓰게 되지. W는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 PDV라고 쓰기로 하였다. 이해해요? 그게 얘야.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오케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맞게 대학 과정.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1이래. 그럼 여러 가지 경우에 1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 오케이? 여러 가지 경우에서의 1을 계산해 보자. 와, 심해서 책을 어떻게 이렇게 쓰냐? 어휴, 속 터지는 새끼들. 만드는 새끼야 쉽겠지만 가르치는 새끼가 힘들지, 이렇게 하면. 뜬금없이 막 때까려 써버리면 어떡하냐? 책 말이야. 필요한 과정 다 빼먹고선 책을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가르치라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얘는 첫 번째 등압 과정에서의 일을 한번 살펴볼까? 자, 등압 과정의 일이야.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니? 압력이 일정한 거야. 압력이 일정한 거야. 얘를 그래프와 수식 관계로 우리 한번 적분에 도전해 보도록 하자. 오늘은 우리 미분 한번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적 있니? 아니요. 학원할 때 애들이 자는데. 학원 근데 편미분은 따지 않아. 누구 할 때? 편미분은 또 뭐? 편미분은 그거 할 때. 야, 그럼 미분 다 했지. 근데 저는 못해. 그거 자가지고 제일 기억 안 나요. 편미분은 어떻게 하는지. 미분보다 더 쉽잖아. 미분은 알아? 일반적인 x에 대한 선형 함수의 미분부터 잠깐 볼까요? 자, 어떤 함수가 fx가 어떻게 주어졌대? 개수 a 곱하기 x의 n제곱이라고 하자. 오케이? 미분은 기울기 구하는 거다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기울기 구하는 거야. fx라는 함수의 기울기를 구해보재. 그럼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미분은 그거를 굉장히 어떻게? 작게 쪼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걔를 이렇게 표현하지. 리미트, 자, 그 x의 차이를 h라고 할게. h가 0으로 갈 때. 얘는 x의 변화량이 h거든. h야. 그리고 y의 변화량은 함수가 되겠지.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y 값 나누기 x의 변화량이지. y의 변화량 나누기 x의 변화량이야. 기울기야. 그거를 어때? 무지 작게 해줬단 말이야. 얘를 도함수라고 해서요. dx분의 df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얘를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a 곱하기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x의 n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a는 공통으로 나가. 상수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 a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요 녀석 x의 n제곱으로 빼버리면 1 플러스 x분의 h의 n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나타났대. 이해해요? 얘를 우리 이항급수로 전개해보자. 이항급수 전개 알고 있지? 항이 2개. 급수. 이걸 전개하는 법이잖아. 네. 얘는 뭐가 돼? 1 플러스 n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n의 n-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n-1 n-2 그렇지.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식이야. 수학 시간에 본 적이 있지요? 이항정리. 이항급수라고 해서 목만 바이노미얼 시리즈에서 이걸 이항급수라고 해. 자, 그러면 이쪽 i 얘를 전개해 볼까? a 곱하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x의 n제곱 곱하기 1 플러스 n 곱하기 x분의 h 플러스 2분의 n의 n-1 곱하기 x제곱 h제곱 플러스 똔똔똔똔 가로 닫고 마이너스 x의 n제곱이야. 그럼 얘 어떻게 되니? 지워지네. 그럼 이제 h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자. a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를 변형시킬 거야. h로 나누면 뭐가 되지? x분의 n이 되지. x분의 n, hh 더하기 얘는 2분의 n의 n-1 곱하기 x제곱분의 h 더하기 똔똔똔 h제곱, h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근데 h를 뭘로 보내자 그랬어? 거의 0. 0으로 보내자면 0이야. 그럼 남는 값이 뭐가 돼버리지? a 곱하기 x의 여기 xn제곱 빼먹었다. 아유 똥멍충이. 이게 된 거지. 그러면 x의 n제곱 곱하기 x분의 뭐가 돼? n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a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된 거지.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차수를 개수로 내리고 얘는 차수의 한차만큼 빼주면 돼. 저게 편미분 아니 일반적인 미분이지. x에 관한 선형함수의 미분이야. 그럼 적분은 어떻게 해줄까? 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자. 적분은 이렇게 얘기해 주네. 지금 좀 전에 dx분의 df라는 값이 뭐가 된 거지? a의 m 곱하기 x의 n-1이 된 거지.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자. x의 이거 곱하기 dx는 이항을 시켰어. n분의 그러면 n분의 1 곱하기 df가 되는 거야. 얘를 적분을 취하는 거야. 인테그럴 a의 x의 n-1 dx라고 하는 값은 자 n분의 1 곱하기 인테그럴 df가 됐어. 그러면 얘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얘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 df를 구하라는 얘기면 df를 합치면 f가 되겠지. f가 돼버려. 그리고 여기는 적분상수라는 걸 써줘. 적분상수를 써준대. 그렇다면 얘는 n분의 1 곱하기 f는 얼마가 되니? a 곱하기 x의 n제곱이라고 쓰게 돼. 이때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n-1이라는 것을 n으로 바꿔 써보자.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얘는 인테그럴 a의 x의 n dx라는 값은 n은 얼마가 되지? n 플러스 1이 되겠지. n 플러스 1분의 a 곱하기 자 x의 n제곱 더하기 c가 된대. 차수가 하나씩 어떻게 되는 거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분모에 올라가는 차수를 미리 써주는 거지. 그럼 얘 차수 내려면 지워져서 미분하면 ax의 n제곱이라는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서로 역과정이야. 그래서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어.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거든. 해바라기 영화에 김래원 나온 거. 김래원 나오는데 얘가 깜빵에 있어가지고 나와갖고 깜빵에서 뭘 했냐면 그냥 미분적분 공부만 한 거야. 그래갖고 미분적분 도사야. 그래갖고 얘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죽은 애의 엄마가 얘를 자식처럼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돌봐줬어. 그래갖고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그 집 가서 인사드리고 그 집을 이제 도와주며 살기로 결심을 했지. 근데 죽은 사람의 여동생이 얘한테 그러는 거야. 미분적분 잘 안 되매. 미분이 뭐야? 적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대화 내용이 있어. 미분 어떻게 해? 적분 거꾸로 하면 돼. 그럼 적분은 어떻게 해? 미분 거꾸로 하면 돼. 옳은 답이지. 응?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그렇게 한대요. 제대로 알려주면 끝없이 물어보니까 미분 어떻게 한다고? 적분 어떻게 한다고? 미분 거꾸로 맞잖아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적분을 한번 해볼까? 그냥 쉬운 거 몇 개?
쉬운 거 몇 개 하고 오늘 필요한 거 한 가지를 더 해볼게. 자, 한번 보자. 인테그럴 dx야. 좀 전에 df 썼던 건데 인테그럴 dx 하면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인테그럴 1이야 1. 1이라는 녀석이 있어. 이 안에 들어가는 함수를 우리는 피적분 함수라고 하거든. 적분이 되어져야 되는 함수라서 피적분 함수라고 해. 그러면 피적분 함수니까 그게 뭐가 돼? 상수함수거든. 1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1이라는 건 x의 몇 차야? 0차. 이게 된 거야.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잘 알게 될 거야. 수학에서 다 배우게 되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을 거야.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미분적분을 많이 해갖고 도사였거든. 자, 얼마나 미분적분을 잘했냐면 선생님이 난 미분적분 원래 잘해. 야, 이거 뭐 했는데 인과계 지금 한 10년도 더 된 얘기, 10년쯤 된 때거든. 10년 전쯤에 선생님 그때 원래 서울서 수업하다가 그냥 너무 귀찮아갖고 인천 다시 내려왔을 때야. 근데 이제 과학고 선배를 인천과학고 형을 수업을 해주는데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맨날 나 미분적분 잘해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녀석이 그런 거야. 선생님 이거 적분 좀 해주실래요? 왜? 학교 선생님이 적분 숙제를 내줬대. 근데 2주째 인천에 정답자가 없대. 아무도 못 풀어왔대. 애들이 지실력 갖고 풀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학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겠지. 근데 정답자가 아무도 없었어. 응? 그래? 그럼 까이거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수업하다 말고 끄적끄적 해갖고 그걸 푸는데 15분이 걸렸어. 선생님도 그 형태의 적분, 수학 적분 해본 지 오래돼갖고. 그래갖고 끄적끄적 해갖고 하니까 답이 나왔어. 답이 이거야. 줬어.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걔가 이제 학교 들어갔다 나왔어.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유일하게 풀어서 냈습니다. 네가 푼 거 아니잖아. 그렇지, 네가 푼 거 아니잖아. 내가 한 거잖아. 그랬더니 맞죠. 그래갖고 인천에서 걔 혼자 정답 냈어. 근데 그 문제가 인과학에서 출발해갖고 진과까지 다 갔는데 아무도 못 풀었어. 15분 만에 까이까 그냥. 답이 이거네. 대박이지. 근데 그로부터 한 2년쯤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선생님 아는 애 동생이 약사인데 미분적분을 잘한대. 미분적분을 잘한대. 그래. 그래? 한번 문제 줘볼까? 하고 줬어. 그랬더니 한 5분 만에 풀이과정 답이 오더라. 야, 네 동생 진짜 공부 옛날에 잘했나 보다. 대박 아니니? 자, 내가 미안하다. 쌤이 세 발의 피라서. 세 발의 피가 아니라 3분의 1. 근데 선생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선생님은 1987년도 이후에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 1987년도 이후에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거가 우리 엄마 아빠가 태어난. 응? 지금 내용을 선생님이 그때 옛날에 공부하던 게 지금 이제 기억나서 가르치는 거지. 자, 자, 그러면 얘는 x에 0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더하기 적분상수야. 그럼 얘는 뭐가 되니? 1. x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쉽죠? 어려워 이게? 네.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면 되는 거야.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x dx는 얼마가 될까? 인테그럴 x dx는 1 플러스 2. 자, 얘는 1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에 1 플러스 1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2분의 1 x제곱. 그럼 맞아.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쉽네. 인테그럴 x 제곱 dx는 얼마가 되지? 3분의 1 x 세제곱 자, 플러스 c. 그렇지.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차수 하나씩 올라가면 돼. 이 룰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쉽죠? 수학 시간에 또 할 거야. 그때 되면 그렇게 했었어 라는 걸 배울 거야. 내년 아마 겨울방학 때쯤에 할 거다. 과학고 들어가게 되면.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인테그럴 x 제곱분의 1 dx야. x 제곱분의 1 dx. 제곱으로. 이게 사실은 이거야. 얘는 이렇게 된 함수의 이 면적을 구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된 녀석의 아래 면적을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된 녀석의 아래 면적을 구하는 거야. 면적 구하는 거야 다. 이해해? 면적 구하는 식이야. 얘는 어떻게 될까? 꼴을 바꿔보지. 익숙하지 않잖아, 그지? 꼴을 바꿔봐.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제곱 dx가 된 거야. 그러면 그럼 마이너스 x. 얘가 돼버리겠지. 네. 맞아? 이건 차수 하나씩 올라오는 거. 그렇지. 차수 하나씩 올라가. 그런데 말이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 시간을 좀 줄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 구할 수 없다. 난감하네. 정답 구할 수 없다. 왜 구할 수 없지? 이제 안 떴잖아요. x분의 1 그 그래프 물어보면 안 떴잖아요. 그렇지.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된 녀석이야. 양의 값만 본다면. 근데 얘가 어떻게 되니?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잖아. 그럼 얘 면적을 구할 수가 없을까? 구할 수가 있어요. 응?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요게 수학 시간에는 대부분 외우라고 해. 외우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애들이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본고사가 다시 나온 적이 있거든. 본고사. 그 본고사의 문제로 활용됐었어. 모 대학교에서 이걸 구하세요, 증명하세요가 본고사 문제였어. 대박. 다 외웠는데. 끌적끌적하면 다 그냥 끝날 텐데 애들은 그냥 외워버린 거야. 쉬운데도 그냥 외우게 해갖고 외웠어. 그랬더니 못 푸는 거야. 한번 보자. 얘를 보자.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함수가 있어요. 저거 뭐 자연지수 함수라고 하는데 얘는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해.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하는데 ftn은 펑션이야. 펑션. 자, 함수란 뜻이야. 얘는 자연지수 함수라고 불러. 미수가 2인 함수인데 이 2는 2.7 얼마 나가는 값이야. 오케이? 2.7 얼마인데 자연의 변화가 이 함수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해. 그래서 익스포넨셜 x라는 함수를 쓴다면 얘는 가장 아름다운 식이 너무 맞아. 그 익스포넨셜 함수지. 얘는 지수 함수다 보니까 0이 돼 버리면 뭐가 되니? 0이 돼 버리면 1이 돼 버리지.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는 요런 함수를 갖고 있는 게 익스포넨셜 함수야.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미분하면 아주 재미난 결과를 갖게 돼요. 어떻게 미분하는지 미분 얘 또 한번 해볼까? 아까 그 도함수로 해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x의 변화량이지? 이것분의 익스포넨셜 x 플러스 h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가 됐어. 그러면 얘는 익스포넨셜 x로 묶어놔지, 그지? 다시 지수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익스포넨셜 x 곱하기 익스포넨셜 h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라고 쓰기로 하였어. 익스포넨셜 x에 저거 자, 내보내요.
빼내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익스포넨셜 h-1이 돼버렸어. 여기에서 이것도 몇 급수라는 게 있거든. 몇 급수를 이용하면 나중에 수학 시간에 극한 배울 때 급수들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해. 왠지 알아? 급수로 전개해서 항을 다항식으로 바꿔서 h를 날려버리면 되거든. 그럼 여기 익스포넨셜 x는 어떻게 근사시키냐면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x 세제곱 플러스 똔똔똔똔 이렇게 나타나는 값이거든. 아 저거예요? 무지 쉽잖아. 이거 갖고 우리 지난번에 아름다운 방정식 만들었을걸? 자꾸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배우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에서 진짜 배울 때 많이 알던 거야. 아름다운 소식이 뭐지? 허브랑 1이랑 뭐 나오는 거 아... 2i 파이 마이너스 1은요? 아 플러스 1은요? 이해하는 자, 이거 원래 항등식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바꿔 쓰면 뭐가 되지? 익스포넨셜 x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플러스 2 팩토리얼 그냥 2분의 h 제곱 플러스 6분의 h 세제곱 똔똔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지워지지. 그럼 쟤는 뭐가 돼? 익스포넨셜 x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분의 h 플러스 6분의 h 제곱 플러스 똔똔똔똔 이렇게 됐지. 저거 어차피 h 0으로 갈 테니까 h 0으로 가버리니까 1만 남지. 네. 그래서 얘는 익스포넨셜 x가 돼.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나와버려. 그 성질 이용하면 쟤를 적분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이쪽에다 다시 써보자. 얘는 지워버리고. 자, 익스포넨셜 y가 x라고 할게. 지수함수 역은 뭐가 되지? 네?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뭐지? 분수함수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지. 자, 그러면 얘는 한번 바꿔볼까? 자, 바꿔보면 y라는 녀석은 뭐가 돼? 로그 x? 로그 2x가 되지. 아... 미수가 로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역관계란 말이야. 어떻게 하냐고. 근데 미수가 2인 로그 함수는 우리 이름을 바꿔서 쓰고 있어. ln 함수라고 쓰고 있는 거야. ln 함수라고 쓴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썼대. 그러면 한번 보자. x라는 함수를 y로 미분해봐. 얘를 y로 미분하래. 그럼 자기 자신이 돼버렸지. 맞아요? 네.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되거든. 이게 뭐가 돼? x야. 오케이? 변수 분리해서 정리해볼까? x분의 dx라는 값은 dy네? 그럼 적분을 해보자. 인테그럴 x분의 dx는 인테그럴 dy야. 인테그럴 dy? 저거잖아. 뭐가 되지? y 플러스 c가 되지. 네. y는 뭐라고 했어? ln x라고 했지. 그런데 말이야. 이 함수는 항상 x가 지수함수는 항상 x가 어디서 정의돼? 0보다 크거나 양수에서 정의된단 말이야. 0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 기호를 붙여주지. 그럼 이 적분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ln x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c를 쓰는 것은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부정적분이라고 불러.
부정적분. 정해지지,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란 뜻이야. 오케이? 이해됐어? 어? 뭐가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냥 일단 알고 있어. 기술적인 거를 수학 시간에 다 해. 뭐 나중에 하겠죠 뭐. 근데 모든 수업하면서 물리 시간에 몇 번은 더 할 거야 아마도. 한 여기서 한 저는 5번 더 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간이 정해진 적분에 대해서 구간이 안 정해진 적분에 대해서 정해진 적분은 뭐라고 하냐면 정적분. 정적분이라고 해. 뭐 부정적분이야 정적분이야. 자, 정적분은 이렇게 해줍니다. 인테그럴 시작값 끝값이야. 이게 시작값 끝값이야. fx라고 하는데 일단 부정적분부터 볼게. 자, 이 i는 fx 플러스 c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하자. 오케이? 적분된 결과가 라지 f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적분 구간을 쓰는 거야. a에서 b까지 fx dx는 얘는 fx 플러스 c 적분 구간 a에서 b까지거든. 얘 정적분은 그럼 범위가 안 정해져. 네, 범위가 안 정해진 적분이에요. 그래서 c가 붙어요. 얘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 넣어줘. fx 플러스 fb 플러스 c야. 빼기 fa 플러스 c가 돼버려. 그럼 적분상수는 위 거 넣어주고 아래 거 넣어주고 빼기니까 없어지겠네. 그래서 얘는 fb 마이너스 fa라고 쓰기로 하였다. 이게 정적분이야. 뭐가 어려워? 쉽지? 물리 선생님이 할 정도면 되게 쉬운 거야. 수학의 기초. 너희들이 요 내용을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하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지. 굉장히 기초 내용이라 나중에 보면 아주 엄청 적응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초이글편이고 더. 그럼 이제 발 담근 거지 살짝. 발 담근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먹고 차가운가 뜨거운가 발끝으로 살짝 대본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적분이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몇몇 가지에 대한 일 계산들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쳐가는 거 어때 이거? 미분적분 하면서 점점 미쳐가는 거 같아. 뭐라고? 미적분을 하면서 점점 미쳐가는 거 같아. 이게 되게 쉬운 건데? 네, 그렇다고 치죠, 네. 공학 전공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될 거야. 미분 배워야 해. 지금 어차피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다 해야 돼. 미적분 원투 그러니까 2에 나오지 않냐? 이거? 선생님은 워낙 어릴 때 갖고 기억이 잘 안 난다. 원에 나오는지 투에 나오는지. 대학 수학에 나와. 그러면 한번 보자. 먼저 아까 번호 등합 과정 몇 번 썼지? 동글뱅이 1 썼니? 등합 과정? 안 썼던 거야. 지난까지 했었어요, 애들. 했지. 대화가 자, 아까 면적 갖고 했지? P가 일정하다.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볼게. 자, 등합 과정의 1이야. 적분 이용해서 볼게. 자,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는 거야. 두 번째 버전이야. 아까 그래프로 봤단 말이야. W라고 하는 녀석은 인테그럴 PdV라고 쓰는 거지. 그런데 얘는 V1에서 V2까지 해준 거야. 근데 P가 항상 일정해. 일정하면 그냥 나가면 되겠네. 아무것도 아닌 거지. 얘는 그냥 상수야. 자, 적분 기호 쓸 때 이렇게 써. A의 fx dx 하게 되면 얘는 a 곱하기 인테그럴 fx dx라고 써. 여기서 a는 상수야. 상수는 이렇게 빼줄 수 있다는 얘기야.
P가 일정하니까 상수거든. 인테그럴 V1, V2, V1에서 V2까지 D, V야. 인테그럴 x dx하고 똑같잖아. 그치? x dx하고 똑같으면 뭐가 되지? P 곱하기 V 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쓸 필요 없겠지? V라고 쓰고 V1에서 V2까지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이거 넣고 빼주고 이거 넣고지? 정적분. 그지?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니? P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이 되고 P 곱하기 델타 V가 된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동글뱅이 2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자. 동글뱅이 2. 등적 과정이야. 등적변? 무슨 뜻이야, 등적 과정? 등적변 같다. 부피가 같아. 그러니까 등적변이야. 그럼 델타 V가 뭐가 되지? 0이야. 팽창하지도 않고 압축되지도 않아. 따라서 1이 뭐가 돼? 0이 돼버려. 일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등적 과정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PV 그래프 한번 볼까? PV 그래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 그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온도 상태에서 자, 얘가 등적 과정에서 열을 받으면 올라와. 이렇게 버리면 내려오게 되는 거야. 아래 넓이가 있어 없어? 넓이가 있어 없어? 그래프 아래 넓이 있어 없어? 노란 직선에 대한 그래프 넓이가 0이지. 따라서 1이 0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와서 나머지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적변은 편의점 사이에서 산수 재밌지? 야, 미분 나오는 게 아니라 적분부터 적분이 저기서 떠요. 아이고 또 하기 싫은데. 응? 공부하기 싫다고? 적분 미적분이래. 미적분을 다시 하기 싫은데. 좀 힘이 빠지긴 해요. 왜 힘이 빠져? 이게 내용을 이해를 못. 그러니까 이해를 그냥 이렇게 봐도 무방해. 어떤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을 구한다 라고 보면 돼. 그게 적분이야. 지금 면적 구하고 있잖아, 그치? 면적 구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야. 어떤 새끼가? 저요. 단체로 포함 저포함 손 들어봐. 이해 안 되는 사람. 애초에 근데 적분이 왜 면적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온 거예요. 뭐라고? 적분이 왜 면적분 하는 거예요? 어이 바보야. 아까 했잖아. 미분은 기울기 자매점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봐봐. 이 똥뭉청아 아까 했어. 이렇게 됐대.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의 면적을 구한대. 이게 x1이고 x2라고 해. 그러면 이무의 부분의 면적은 이렇게 잘라서 구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아 맞다 기억나. 이 면적을 델타 A라고 하면 델타 AI라고 할까? 델타 AI란 녀석은 이 값이 XI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보자는 얘기지. 중심값 XI 곱하기 델타 X가 뭐가 돼? 이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넓이는 합쳐주는 건데 이게 양넓이지. 남는 부분 모질란 부분이 또 생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시그마 fxi 곱하기 델타 xi라고 해. 요게 델타 xi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극한 취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리미트
자, 델타 xi의 크기를 0으로 보낼 때 시그마 fx 곱하기 델타 xi가 되는데 얘는 인테그럴 fx dx라고 쓴다는 거지. 근데 왜 굳이 면접 구하려는 생각을 했죠? 응? 왜 면접 구하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가 봐. 그래 궁금하잖아. 쟤는 면적이 얼마일까? 그냥 뭐든 다 보고. 근데 이런 거 발견하는 쓸일이 아무튼 있을 거 아니에요? 쓸 일이 많잖아 우리. 아니 네, 지금 일 계산하고 있잖아 일. 실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쓸 일이 많지. 응? 적분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면접 구하는 거랑 우리랑 실생활에서 쓸 일이라는 게 나중에 이거 갖고 평균값도 구하고 별거 다 구해. 그거에 대해 실생활 써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럼. 진짜 통계에서 경제학에서. 선생님 근데 진짜 면접 구하는 거랑 실생활에서 쓰이는 거랑 약간 연결이 안 돼요. 약간. 예를 들어서 뭐 범위의 표면적 계산 안 되던가. 엄청 쉽지. 갈라. 그래갖고 막 펴. 막 펴가지고 면적을 다 구하는데 계산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아주 작은 사각형으로 쪼개 일단. 굳이 구해. 범위의 표면적이 궁금하지 않아? 아, 지민이가 궁금하구나. 지민이의 표면적은 어떻게 될까? 쫙 갈라갖고 가죽을 벗겨갖고 다 사각형으로 잘라갖고 붙여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각형을 만들면 남는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더 작은 사각형으로 잘라. 그래서 그걸 합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지민이의, 뚱민이의 뭐가 생겨? 표면적이 생기잖아. 약간 원의 넓이 구하는 거랑 비슷한 방법인 것 같아요. 원의 넓이도 마찬가지지. 응? 원의 넓이도. 자, 뭐라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자, 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일단은 그냥 경험으로 알아둬. 자, 이번에는 자, 세 번째 등온 과정에서의 일을 한번 살펴보자. 농도가 같다. 자, 등온 과정에서는 자, 온도가 일정한 녀석이야. 온도가 일정하면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보일 법칙이 성립하지. 자, 그러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PV 그래프가 자,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관계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요? 이렇게 그려지게 된대요.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됐대. 그런데 말이야, 특정한 두 부분에 대한 면적을 계산해야 돼. 이거는 우리 알고 있는 방법 갖고 면적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기존의 방법 갖고 면적을 못 구해. 이해해? 이해해요? 면적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얘는 적분을 해야 돼. 오케이? 이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할 정도면은 학교에서 탑이야, 탑. 응? 아무것도 아닌데 탑이야. 과학고에서도 지금 형들 이 부분 수업하는 형들이 있거든. 이분 수업하는 형들이 있는데 이 형들이 이 부분을 100% 이해는 못해.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야.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겁낼 정도는 아니야. 만들어가는 거니까. 만들다 보면 익숙해지면 나중에 잘하게 되거든. 근데 배우다 보면 재밌긴 한데. 엄청 재밌지. 선생님은 미분적분에 빠져갖고 한 달 동안 살았으니까. 밥안 먹고 술 안 먹고 살았어요. 이때는 술을 거의 안 먹었는데 이 진짜 빠진 게 많네. 미분적분을 공부하는데 한 40일 정도 공부했거든. 혼자서 40일 정도 하는데 하루에 수학만 한
적게 하면은 13시간, 14시간, 적게. 많이 하면 16시간 이상. 밥은 언제 먹어? 밥 옛날에 하루에 한 끼 먹었을 때야. 뭐안 먹어요. 어?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친구는? 방학 때니까 안 만나. 에? 방학때 만나는 이유 만나죠. 어? 아니지 난 방학 때안 먹어. 대학은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모여 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모여 사니까 볼 일이 별로 없어. 더군다나 그때는 선생님이 갔다 군대 마치고 오자마자라 친구들이 또 군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응? 그리고 아주 일부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공부하는 애들이라. 말씀 방학을 나 맨날 쳐요. 그래갖고 그때는 눈 뜨고 미분적분만 했어. 근데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분적분을 암산을 한단 말이야. 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게 가능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걸어다니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 근데 그 정도면 미분 덕분에 신에 나간 거 아닌가요? 그때는 거의 신은 아니어도 신에 가까웠지. 미분적분만. 신이랑 대학 어느 정도로 미분적분 많이 했냐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옛날에는 에어컨들이 거의 없을 때야. 또 있어도 전력 때문에 잘 안 킬 때야. 교수님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교수방을 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야, 여름에. 근데 보통은 그 앞을 피해서 가, 다른 층으로. 근데 어떻게 가게 됐어. 막 가는데 한 교수분이 찾아. 야, 준표야. 지나갔는데. 네. 일로 와봐. 네. 이거 풀어놓고 가. 문제 하나 주고 칠판에다가 그거를 풀어놓고 가야 돼.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풀어놓고 교수님 답이 이겁니다. 됐어, 가봐. 그럼 가는 거야. 이 교수님이 풀기가 귀찮은 거야. 풀기 귀찮아갖고 옛날에 적분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 적분 결과를 어떤 특별한 형태에 대한 결과들을 답으로 써놨어. 그럼 그거다 대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찾아야 돼. 그 찾기도 귀찮은 거야. 왜요? 어? 왜요? 왜 그러냐고? 왜요? 아니 외우지는 않지. 수학을 왜 다 외워?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풀기도 귀찮고 찾기도 귀찮은 거야. 날 더우니까. 아, 풀어놓고 가. 그거 보고 이용만 하면 되니까. 어? 풀면 뭐 줘요? 뭘 주냐고? 돈 같은 거 안 줘요. 상점? 수고했어. 와. 나는 친구 집 친구들 1,000원은 받는. 돈. 뭐해도? 아니면 상점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 숙제 학점이요. 학점.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일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W는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 P라는 함수지 Y 축이니까 그지? PdV야. 그런데 말이죠. 이 P는 PV라는 값이 항상 일정하대. 일정하다라는 값은 어떻게? NRT라고 쓰는 거지. 일정이야. 이상기체니까. 그렇다면 P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P는 V에 관한 함수가 돼버렸네. V분의 NRT가 된 거야. 그러면 이쪽에다 얘를 넣어봐. 그럼 뭐가 되지?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 V분의 NRT dV야. NRT는 변하는가 반변하는가? 상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꺼내요. 그러면 얘 뭐가 돼? NRT 곱하기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 V분의 dV가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아까 이상한 거 나왔잖아. 역함수도 하고 막 했잖아. 뭐 이렇게 어떻게 했더라? 나 근데 안 적어놨어. 적분? 역시 적분 결과가 얼마냐고. M 플러스 뭐 얼마지? M분의 A 응? 승우야 얼마야? ASM B FV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A S 응? N은
lnx니까 lnv가 되겠지. lnv야. 부피는 항상 양의 값이니까 절대값 취할 필요 없지. 얘는 v1에서 v2까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정적분이니까 어떻게 되지? nRt에 ln 로그 g에 v2 마이너스 ln v1이야. 로그에서 자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뭐가 됐지? 10의 a 플러스 b.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로그 a 플러스 b. a b가 돼버리지. a b. 아. 지수의 그 관계들만 보니까, 지수 관계만 보니까 미수 있고 지수 관계들을 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얘는 10의 a 더하기 b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지? 10의 a 곱하기 b가 되는 거지. 10의 b가 되는 거지. 네. 이 관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니? 로그 a 빼기 로그 b는 10의 a 빼기 b는 얼마가 되지? 10의 b분의 10의 b분의 10의 a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로그 b분의 a가 되는 거지. 예? 지수와 로그 관계가 이런 관계란 말이야. 그거는 은근 이해 잘 가. 지수만 이해 잘하면 다 하지. 응? 산수 쉽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얘는요? nRT 곱하기 ln 맞아요. v1분의 v2가 되네요. 이게 이 면적이야. 와우. 정말 귀찮게 생겼어. 면적 계산하기 힘들지? 네. 저 똑 빠진 얼굴로 쳐다보고 앉았어. 중고는 이해를 할 수. 절대 못하지요. 다 이해 못했잖아. 지금은 그냥 면적 구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PV 그래프 아래 넓이가 뭐라고?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거야. 야 단일 과정인데 걔는 포기할까? 네. 에? 네. 진짜? 해요. 되겠다. 해야지 재밌지. 과정일 때 저도 증가. 단열 과정에 대한 아이란 아직 이거는 식을 안 배웠어. 그래서 몇 가지 식을 준 상태에서 그냥 적분 연습만 해볼 거야. 좀만 재워. 우리 준모 힘들어? 우리 준모 힘들어? 잘하다가 왜 이렇게 힘이 쭉 빠졌어? 짝수가 10분은 작게 너만 자 그냥 줘라. 자 이번에는 그럼 번호가 몇 번이지? 4번. 단열 과정을 이야기해 보자. 단열 과정은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이야. 단자가 무슨 단자야? 끊을단. 1단? 2단? 3단? 끊을단. 간단한 단. 끊을단. 끊을 단자야. 끊을 단자. 한자는 너야. 자, 그래서 열을 끊어놓은 상태란 얘기야. 열을 끊어놓고 이를 살펴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열을 끊어놓고 이를 보재. 자, 열의 출입이 없어. 11점. P는 1점. 얘는 면적 계산이 쟤보다 더 까다로워. 어떻게 됐기 때문이냐면 이렇게 됐기 때문이야. 자, 부피와 압력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온도와 이렇게 나타나는 온도 관계가 있었어. 서로 다른 온도거든. 이 온도 관계의 이 위치에서, 이 위치는 상태 변수를 P1, V1, T1이라고 할게. 오케이? 이 상태에서 열의 출입이 없이 얘가 팽창을 하는 거야. 팽창을 해서 P2, V2, T2인 상태로 변화된 거야. 오케이? 자, 이때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 계산이야. 와우. 와우.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일을 했겠지? 이때 일 계산을 지금부터 그냥 적분 연습 삼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저희가 시키진 않겠죠? 안 시키지. 절대 못하는 걸 아는데 어떻게 시키겠니? 자, 그렇다면 얘는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단열 과정에서는 PV 감마 제곱이라는 값이 일정해. 왜요? 그냥 정이라고 보자. 여기서 감마는 좀 어려운 값이야. 얘는 비열비라고 하는데 아마 요거는 다음 시간쯤에 한번 해줄 것 같아. 이 책이 너무 다 빼먹어 갖고 한 과목을 딸랑 두 바닥에다가 써놔갖고 진짜 욕 나가는 단어냐. 라이딩 과정 뭐책 보면은 없어. 와 이게 양아치.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내용 무지 많은데 이거 해놓고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 책을 개똑같이 써놓고 수업을 기똥차게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응?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얘는 감마라는 값이 비열비인데 감마는 보통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커. 왜요? 그냥 일단은 정이라고 볼게. 그래서 단원자 분자의 경우에 감마 값은 3분의 5라는 값을 갖고 있대. 다음 시간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말이죠. 이거 다음 주까지 계속하게 생겼는데 머리 아프다. 책에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조관계에서 P1 V1의 감마 제곱은 P2 V2의 감마 제곱과 같고 임의 위치에 대해서 PV 감마라고 쓸 수 있겠네. 항상 일정한 거야. 그치?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를 K라고 하자. K는 볼츠만 상수는 아니고 일정하다는 상수야. 상수라고 해. 연력학에서는 상수를 K를 많이 쓰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계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W는 어떻게 쓰기로 했지?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 PDV라고 썼어. 근데 P라는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니? V의 감마 제곱분의 K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이렇게 쓰네. K 곱하기 V 마이너스 감마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네. 그럼 넣어보자. 자, K는 상수니까 빠지지? V1에서 V2까지 V 마이너스 감마 제곱 DV야. 이거 선용함수 적분하고 똑같아. 차수 하나씩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낮춰요. 좋아요. 올려야 되겠지. 플러스 1 해주는 거야. 그치? 네. 그럼 아까 했던 거 잘 기억해 보자. K 곱하기 지금 차수가 얼마야? 현재 차수? 마이너스 감마. 이건 감마라고 해. 감마. 우리 좀 이따 수업 끝나면 집에 감마. 우리 반은 자. 간만은 네 가지. 너만 감마잖아. 베타 이상. 승아 알파지. 베타인데요. 넌 베타고. 주모는 베타는 무시해야 돼. 감마? 감마? 감마. 간만 쓸 거. 자, 나한테 한 말이야? 무지개 반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V의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이 되지. 그리고 적분 구간은 V1에서 V2까지야.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약속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자, 정적분에서 이런 약속이 있어. 적분에서 오늘 적분 진짜 많이 배운다. A에서 B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하는 건 말이야. B에서 A까지의 음의 값이야. 왜요? 왜냐니 이 녀석아 잘 생각하면 그렇잖아. 뭔가 좀 이해돼요.
FA 마이너스 F 이거. 이거잖아. 네. 그래 안 그래?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FB 마이너스 FA라고 쓰잖아. 아 그럼 저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FB가 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B에서 A까지 fx dx 쓴 거하고 똑같잖아. 맞아? 그래서 적분 구간을 반대로 쓰면 부호를 마이너스 써주면 돼. 어? 근데 나중에 수학 시간에 배울 때 안 보여주시고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적분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조언해 주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대학 수학이 다 미분적분만 배우거든. 미분적분만 배우게 되는데 그 미분적분을 했을 때 그 각각의 식을 잘 하려면 취미로 해도 상관없어. 취미로. 근데 이제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쪽은 반드시 엄청나게 도사가 돼야 되고 승하 같은 경우에 완전 취미로 할 수 있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 적분 나 15분 한 거 5분 만에 풀어낸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 약사. 취미래. 취미로 하는 게 약국에 손님 없으면 앉아갖고 적분 문제 풀고 있대. 약사에 손님 오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약국 은근 많아. 선생님 가는 아우씨 병원 가서 약 재야 되는데 선생님 가는 약국도 가면 뜨문뜨문 있어 사람들이. 너무 심심하다. 푸 시간이 엄청 많네 그렇게 생각하면. 가끔가다 바카스 손님만 많아. 바쿠스. 그래갖고 의외로 그래. 진짜 근데 슬프긴 하더라. 대학 때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옛날에 인천 가갖고 15기 선배가 있거든. 15기 이제 누나가 있는데 언니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제법 똘똘하게 했어. 인천과학고에서 몇 안 되는 여학생이야. 과학고 애들은 여학생 취급을 못 받거든. 여자 기숙사에서는 남자애들이라고 해. 응? 보통. 근데 인천과학고에서 연태까지 선생님이 알기로는 딱 2명이 여자로 인정받았어. 8기에 8회 졸업생에 혜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왜 주진모 부인이 됐다는. 주진모라고 영화배우 있잖아. 몰라? 주진모라는 영화배우가 있어. 주진모. 영화배우인데 그 친구 부인이 됐어. 근데 요즘 가끔 뭐 TVN 같은 곳에 의학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나와. 이 친구 나와. 얼마 전에는 왜 아는 형님하고 비슷하게 여자 아줌마들 할머니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 아는 누님은 아닌 것 같고 이 프로그램에 의학 상담해 주러 나와. 옛날에 몇 년 전에 깜짝 놀랐어. 서울대 의대 졸업했거든. 그래갖고 마지막 본 게 서울대 의대 다닐 때 엄마하고 부평역 가다가 엄마하고도 무지 친하거든. 그 친구 엄마하고도 많이 친한데 선생님 부평역에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불러. 보니까 그 친구 엄마야. 그래갖고 길바닥에서 한 1시간 정도 얘기했구나. 그래갖고 서울대 의대 그때가 이제 막 본과 마지막 학년 때쯤이야. 그래서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지금 이제 가정의학 해갖고 자기 병원을 갖고 있거든.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주진모하고 결혼한대. 응? 그래갖고 지금 애기 엄마 돼갖고 잘 키우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고 반면에 15기에 또 여자 선배가 있는데 걔도 유일하게 여자 칭호를 받았어. 여자친구라는 거 어떻게 어떤 쪽으로 만족해요? 지수라는 친구인데 이쁘고 성격이 여자하고 걔네들보다 더 이쁜 친구가 있었는데 성격이 남자 해갖고 걔는 남학생이야. 성격이 더 중요한. 투박한. 예를 들어서 이 반에서 승아는 여자 하잖아. 근데 다른 반에 보면은 성격이 남자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 나는 남자고 이 새끼야. 응? 반에서. 응? 아무튼 그렇잖아, 그지? 그런데 조용히 해봐. 그
여자 선배는 15기 선배는 2대 화학공학 쪽으로 입학했어. 화학공학 쪽 입학했는데 2년쯤 다니다 전공이 잘 안 맞았나 봐 자기하고. 그래갖고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어. 그래갖고 서울대 약대 졸업해갖고 약사가 됐거든. 약사가 된 것만 알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전을 받아갖고 약국에 약을 사러 갔는데 선생님이 다니던 약국이 닫혀 있는 거야. 사람은 없고 문은 닫혀 있어. 불은 켜져 있고. 근데 나는 빨리 하고 나왔어야 되거든.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약국으로 막 걸어가갖고 들어가갖고 처방전을 뒤밀었어. 그 약국은 사람들이 무지 많아갖고 잘 안 가 내가. 그래갖고서는 딱 처방전 들이밀고서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서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고 딱 봤더니 그 녀석이야. 그래갖고 잠깐 그 약국 도와주러 와 있대. 자기가 약국 차렸다가 안 됐나 봐. 그래갖고 잠깐 자기 약국 준비하는 사이에 다른 데서 약국에서 일해주고 있었어. 근데 공부 그 친구나 삐까삐까 했거든. 물론 의사 된 친구가 훨씬 더 학교 다닐 때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했고 이 친구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조금 못했거든. 그랬더니 의사와 약사가 됐잖아. 그래갖고 약사가 그렇게 막 좋고 이렇지 않더라고. 동물병원 해도 뚱뚱해진다. 응? 체력 관리 잘해야 돼. 선생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수의사 하는 친구가 있다 그랬지. 한 친구는 운동을 엄청나게 좋아해갖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한 친구는 운동하기 되게 싫어하고 낚시나 다니는 친구야. 그래갖고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날씬해. 운동 계속하니까. 한 명은 그래갖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또 친구 중에 의사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두 부류야.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아이들은 몸이 형태가 유지됐는데 운동하기 싫고 술, 담배, 밥 많이 먹는 애들은 이렇게 됐지. 왜? 선생님은 밤에 먹어서 그래. 약간 좀 빠진 것 같지 않니? 근데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 0.1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아이씨, 작년에 처음 봤을 때 새끼야. 그때는 그냥 지금보다 훨씬 말랐을 때야. 선생님 근데 그거 아세요? 뭐? 헐렁한 옷이고 입으니까 살짝 살 빼고 보이시긴 해요. 원래 헐렁은 되게 빠르게 친한 형. 이 헐렁한 옷을 입으시니까 헐렁한 거 입은 거는 더워서 입은 거고. 아니 꽉 끼는 살 빼져 보이시긴 해요 지금 헐렁한 근데 거 입어서. 꽉 끼는 옷 입어야지 살이 빠진다. 그건 모르고 살죠. 지민이하고 내가 범이한테 팁 줄게. 헐랭이 옷 입으면 살쪄. 저다 대부분 헐랭이 옷. 그래갖고 타이트한 옷 입어야 살 빠진다. 근데 왠지 알아? 그만큼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그 몸매를 보고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갖고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저는 안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스키니한 거 입고 딱히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 상당히 오랫동안 4년 정도를 한복 입고 다녔거든. 4년 정도를 한복 입고 다녔어. 근데 한복 바지가 벨트가 아니고 끈이야. 프리 사이즈잖아. 그랬더니 그 사이즈에 맞게 살이 찌는 거야. 근데 허리띠에다가 구멍 맞춰갖고 벨트를 하면은 늘어나면 팍 늘어나잖아.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 끈으로 묶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뭐 세상 넓은 줄만 알아갖고 퍼지더라고 몸이. 그러면서 살이 확 쪘지. 그 전까지 살 많이 안 쪘는데. 자, 왜? 한복 입고 그냥 핑계잖아. 응? 그냥 핑계잖아요. 아니 한복 입고 살이 쪘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아니 재혁이도 너 나중에 대학 가서 한복 입어봐. 순식간에 지민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도 그런 체질이 있냐? 야간 먹고 싶다. 지민이 벨트 있는 거 하고 다녀봐.
한순간에 중모된다. 약과랑 엄청 사탕 먹고 싶다. 그거 맛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대. 그럼 얘를 정리해 보자. 쟤는 이렇게 나타나. 감마라는 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항상 뭐가 돼? 음의 값이잖아. 그러면 음의 값 빠지면서 적분 구간 반대로 해주면 된다고. 그럼 쟤는 이렇게 나타나. 감마 마이너스 1분의 k 곱하기 v1 v1의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이라고 쓴대. 오케이? 여기에 k 값을 넣어봐. 그러면 얘는 감마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v1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 마이너스 k 곱하기 v2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이라고 쓴대. k 앞에 있는 i 대신에 얘를 넣고 뒤에 대신에 얘를 넣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감마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p1 v1 감마 제곱 곱하기 v1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 빼기 k 대신에 p2 v2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플러스 감마 제곱이지. 자, v2 곱하기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이라고 쓰게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지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지워지겠지? 그래서 뭐가 됩니까? 감마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P1 V1 마이너스 P2 V2야. 얘 또 식 다른 형태로 볼까? PV는 NRT잖아. 감마 마이너스 1분의 NR 곱하기 얘는 T1 마이너스 T2가 되기도 해. 그래갖고 다양한 적분들을 한번 살펴본 거야. 오케이? 다양한 적분을 살펴봤다. 자, 한편 자, 내부의 에너지라는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얘기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아이고야, 이것까지 해야 되다니. 그렇게 즐거워? 장기자랑 하고 싶어? 범위의 댄스? 댄스는 못해요. 아까 했잖아. 잘 추는데? 올 웨이브가 됐어. 오. 졸라 샤이. 몽개그. 범위는 앞으로 아마 10년 안팎에 코빅에 나올 것 같아. 코빅 안 사요. 안 해 이제? 코빅 안 하고 그거 다시 한다는데? 코빅 재방송? 같이 하겠지. 코빅 닫고 개콘한다는데요? 같이 하겠지. 근데 TVN이랑 개그 콘서트는 출연료가 적은데 코빅은 상금이 1억 원이잖아. 1등하면. 코빅이 아니고 뭐였지? 코빅 맞지? 아니다. 코빅 말고 코빅 빅리그 애들 경연대 갖고 상금 받는 거 아니야? 그거 그 옛날에만 했어? 옛날에 그 뭐였지? 개콘 없어지고 나서 TV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였는데 묻혔어. 그 코미디가 아니라 그냥 개콘 했던 사람들 모여가지고 경연한 다음에 솔직히 아니 그 케이블 TV에서 했었잖아. 그랬어요. 네, 근데 개그하면 완전히 묻혔어 아니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지 선생님 때는. 그러는구나. 개그 1번지 뭐 이런 거. 얘는 그러면 선생님 때는 뭐였어요? 선생님 때는 MBC에서 했던 웃으면 복이 와요. 예능이요, 예능. 예능이란 프로그램이 없었고 코미디, 가요 프로그램 뭐 이런 거로 따로 분류가 됐었지. 드라마는요? 드라마는 옛날에도 있었지. 근데 지금처럼 뭐 아주 세분화되진 않았어. 뭐 목금 드라마, 금토 드라마, 일요 드라마 이런 식으로 거의 구분 안 되고 매일 연속극, 일일 연속극, 그다음에 주말 연속극 이렇게 돼 있었고 중간에 한참 선생님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미니 시리즈라는 게 있어갖고 뭐 주로 뭐 화수 또는 화목 이런 식으로 미니 시리즈라는 걸 했지. 월화 그다음에 화수 수목 이런 식으로. 그때도 남양특집 이런 거 있었어요? 남양특집 여름이면 죽였죠.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아 그건 윤석이. 뭐 구미호 이런 거. 그 변원일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되게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 옛날에 그 사람이 신인 때 나도 그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신인 때 그 사람이 그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에 나왔더라고. 무슨 역할로 나왔냐면 가발 뒤집어 쓰고 내 다리 내놔 하고 벌떡벌떡 뛰어가는 거. 강시예요. 강시가 아니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내 다리 내면 강시. 옛날 그런 게 있어. 사람들 아프고 이럴 때 죽은 시신을 일부 부분을 떼다가 그거를 구워 먹이면 낫는다 라는 뭐 속설들이 있어 갖고 뭐 시신의 다리를 갖다가 이제 삶아 먹는 거지. 삶아 갖고 그거를 약으로 내려 먹는데 그 이광기라는 사람이 있어. 이광기라는 아저씨 탤런트가 있거든. 그 사람이 신인이었나 봐. 한쪽 다리 들고 이거 이제 없앤 것처럼 이제 펄럭펄럭하고 내 다리 내놔 하고 쫓아오지. 근데 내 다리 내놔오니까 되게 웃긴 얘기가 있었다. 한 20여 년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 어떤 아줌마가 어떤 여자가 사람 다리를 천으로 둘둘둘 싸갖고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를 누가 목격을 했어. 그러면 아니 사람 다리 길이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토막살인이잖아.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한 거야. 그래갖고 경찰에서 출동해갖고 막 토막살인이니까 사건 큰 거잖아.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 그 아줌마의 남편이 다리가 잘못돼갖고 절단한 거야. 보통 우리 몸을 절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의료 폐기물 내갖고 소각시킨단 말이야. 의료 폐기물이야. 잘려지면 우리 막 몸에서 캔 암덩어리 같은 것도 다 소각시킨단 말이야. 소각내 보내고 소각시켜. 강아지 장례식장이 그 소각로를 변형해서 만든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승아가 원하는 대로 가축병원 원장님이 되면 아이들이 죽거나 그러면 장례 안 치르는 집은 부탁을 한단 말이야. 얘를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소각하는 회사가 있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의료 폐기물을 같이 수거해 가서 한꺼번에 소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소각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내 신체 일부 주세요 그러면 줘야 돼. 의료법상. 그래갖고 이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야 가서 내 다리 찾아와. 내 다리 내놔. 내가 묻어줄 거야. 그래갖고서는 부인을 병원에 보내는 거야. 차가 없는데. 그래갖고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이제 걸어오는 거야. 집까지. 차를 탈 수가 없잖아. 그거 들고. 그래갖고서는 걸어온 거야. 그걸 사람들이 목격하고 신고한 거지. 응? 그래갖고 자기 남편이 갖고 와서 그거 묻어줬대. 참.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부 에너지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자 기체 분자 운동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자. 아휴. 그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자 기체 분자 운동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우리 지난번에 했니 이거? 안 했을걸? 화학 시간에 그러면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얼마지? 2분의 3kT인 거 배웠니? 네, 골고루. 너 ET 하자고 한 거야 나한테 지금? ET. 안 되나? 자 얘는 자 기체 분자 운동의 특징을 한번 보자. 기체 분자 운동의 특징은요. 기체 분자 운동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많은 수의 분자가 준모야. 몇 개 정도의 많은 수냐면 약 10의 23승계래.
무슨 숫자지? 거의 이게 아보가드로 수 정도의 분자 수만큼의 분자들이 자 어떻게 매우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10의 3승 미터 퍼 세크 정도의 빠르기로 1초에 1km 가는 거야. 그럼 범인의 집에 가는데 몇 초 걸리지? 한 4초 걸리겠다, 그지? 4km도 안 될 것 같지? 삼산동까지 3점 몇 킬로밖에 안 되겠네. 원더까지 몇 킬로 나오지? 한 10킬로 나오니? 차 타고 30분 60킬로니까 30킬로 아닌데? 아 신호가 막히니까 약 10킬로 정도 되겠다. 저희는 버스 타고 15분 정도 걸려요. 자, 그래서 매우 빠르게. 자, 차 타고 15분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해줘야 돼? 어우 참 잘했어요. 이래야 되는 거야? 범이야? 어? 아유 그랬어요. 자, 매우 빠르게 어떻게 운동합니까? 막 운동한대. 막 운동. 막 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렇지, 제멋대로 마구잡이 운동을 한다라고 보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기체 분자 운동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이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는 영역을 한번 잡아볼까? 자, 기체 분자들이 한 변이 L이 되는 입방체 속에서 운동한다라고 얘기하자. 처음으로 물리노트를 쓰는 거. 뭐라고요? 처음으로 물리노트를 쓰세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하이탑 들어가면 쓰려고. 자, 이 변의 길이가 모두 L이라고 합니다. 생명도 마찬가지고 물리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L이라고 해요. 이쪽 변의 크기를 X, 이쪽을 Y, 그 다음에 이쪽을 Z축이라고 하자. 이 속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입자들이 들어있어. 같은 종류의 기체니까 질량은 모두 뭐야? m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속도가 제각각이야. v1이라는 속도, v2라는 속도, 방향도 마음대로고요. 빠르기도 마음대로래요. 진짜 나오죠. 이 속에는 몇 개가 들었지? n개의 입자가 들었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n분의 v1, v2, v3, 그렇죠. 평균 속도는 시그마 n분의 v1 더하기 v2 더하기 똔똔똔똔 어디까지? vn까지 더했대. 이 값이 얼마일까? 이 값이 얼마일까? 얘가 힌트야. 이 값이 얼마가 될까? 얘는 수가 겁내 많은 거죠. 많다 보니까 이런 속도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속도도 있을 수 있다야. 그럼 평균이 얼마가 될까? 0. 0이야. 그럼 이 방법 갖고는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아주 특별한 평균 값을 구하기로 했어요. 제곱 평균 제곱근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표준표는 잘고 달라요. 얘는 RMS 값이라고 해. 얘는 뜻이 루트 민 스퀘어야. 진짜 제곱근 스퀘어. 네. 거꾸로 스퀘어는 제곱이야. 제곱 평균 제곱근이야. 민이 민배류가 평균이야. 에버리지가 안 됐어요. 민배류라고 해서 평균값이라고 해.
mean value.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RMS의 제곱값은 n분의 V1의 제곱. 크기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지. 패턴도 저렇게 빼는 거. 자, 그래서 VRMS라는 값은 루트 n분의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똔똔똔 VN의 제곱값이지. 표준 편차는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합쳐서 n으로 나눠줘서 제곱근을 구한 거지. 자, 그래서 요게 VRMS가 돼. 얘를 귀찮아서 선생님 그냥 V라고 쓰기로 했어. 이 V를 보면 말이야, X, Y, G 방향인데도 모두 공평해, 크기가. 그래서 VXI 더하기 VYJ 더하기 VGK라고 해서 X, Y, G 방향을 이렇게 모두 표현해 줄 때, 그런데 이 값은 모두 어때? 같아. 그래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속도가 똑같은 크기를 갖는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이용해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